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월드컵 시즌인데 아마 내일이 아마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제 우루과이랑 첫 번째 경기를 합니다. 영국이랑 이란 경기 봤죠? 했었는데 영국이 많이 큰 점수차로 이겼어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영국이 강팀이고 이란이 약팀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자, 어떻게 보면 내일 이제 우루과이랑 경기도 우루과이도 이제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좀 약팀이라고 많이 객관적으로 보는데 저번에도 경기했을 때 아마 저희가 좀 안타깝게 2대1로 졌었는데 자, 좀 어떻게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저께 경기 보면은 사우디가 어디 이겼죠? 아르헨티나 이겼죠? 예. 그것처럼 이제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아마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랑 뭐 사우디 그거랑 우루과이랑 대한민국이랑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운영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잉글랜드랑 이제 이란 보면은 이란이 처음부터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공격 상황이 있으면 하겠지만 경기 운영은 수비 라인을 보면 하프라인 밑에까지 거의 내려서 수비만 뭐 전방 압박을 안 했어요. 자, 이런 운영 방식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강팀이랑 약팀이랑 할 때는 약팀이 선택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 내일 이제 우루과이랑 할 때도 저희가 대한민국 팀이 어떻게 나올 건지 진짜 이란처럼 아예 수비 라인을 하프 라인까지 딱 밸런스를 잡아놓고 압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밸런스만 유지하면서 수비를 할 건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느 게 그러니까 어떤 운영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기면 그게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내일 거의 전반전 약팀은 전반전에는 거의 내려쓰고 후반전에 그냥 하거나 역습으로 가는 운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 경기 운영을 제가 제일 많이 했었어요. 분석관 시절에 거의 약팀이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전반전은 압박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하다가 전방에 빠른 선수들 역습 찬스 그럴 땐 정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마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감독 코치들의 판단에 의해서 했지만 그렇게 한들 아마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수비적으로 하면. 특히나 수비적으로 해서 지거나 무승부를 이루면. 왜냐면 우리는 공격수 자원이 손흥민이 있어요. 뭐 부성이라고 하지만 손흥민, 뭐 황희찬, 황의조 이 선수들이 이제 해외 리그에서 골도 넣고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는데 이런 선수를 가지고 수비를 내려서 해? 라는 비판을 무조건 받을 거예요. 뭐 경기를 이기면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겠지만 좀 안 풀렸을 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1대1로 그냥 맞짱을 뜬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이런 걸 하는데 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일 경기를 봐서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엄청 내려서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뭐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뭐 감독 스타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수 자원이 있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나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큰 리그에서 뛰고 좋은 팀에서 뛰고 활약이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가지고 수비를 한다? 이러면 제일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현역 시절 때도 어떤 내려서서 하고 이제 후반에 역습이나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술로 많은 뭐 성적도 좋게 나왔어요. 왜냐면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자, 이런 내려서서 하는 팀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상대 팀보다 1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딸린다는 기본을 깔고 들어가고 대부분 물론 전술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이 계속 볼을 갖고 돌리면서 약을 올리게 한다.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 상대팀은 강팀이기 때문에 약이 올라서 뭔가 돌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방심하게 되고 우리가 빠른 선수가 있으면 역습한다.
이런 걸로 가서 좀 많이 먹혔어요. 먹혔는데 뭐 경기가 지거나 이랬을 경우는 비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축구 관계자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전반전에 그렇게 내려놓고 하다가 한 골을 먹게 돼 있어요. 먹어요. 왜 먹게 돼 있냐면은 수비만 하다 보면 상대방은 이제 공격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기회가 뭐 위험한 상황이 나와요. 그럴 때 저희가 매번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실수 한 번 하고 골을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후반전에 다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좋은 장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분석관 할 때도 아니 이런 장면을 경기 시작할 때부터 전반전부터 하면 안 되냐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감독님이나 그 운영 그 모든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좀 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게 뭐 개인 기량차가 저는 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경기장에서 뛰어본 사람들, 선수 출신 분들은 이게 안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게 예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나 이제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냥 압박하고 열심히 뛰고 우리 선수도 잘 뛴다 이걸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선수 시절 때나 그런 운영을 많이 해서 어떤 결과를 많이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예, 경험상.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수 있는데, 자, 이게 내려서서 하는 팀들은, 그러니까 내려서서 하는 팀의 전략은 뭐냐면, 분명히 경기 중에 내려 수비만 하고 역습 찬스를 노리는 거예요. 예. 뭐, 무조건, 공격 찬스가 있으면 뭐 빌드업을 계속 해요.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공격 상황을 만들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건데, 그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상대방도 실수를 할 거고, 분명히 우리가 역습하고 어떤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 장면이 꼭 몇 장면 나올 거다. 그걸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런 상황이 몇 번 생긴다고요. 몇 번 생긴다는 것 자체는 많지 않다는 걸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몇 번 생기지 않았을 때 그걸 골과 연결시킬 수 있는 확률, 그런 선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랑 아니면 계속 공격을 계속 하면서 공격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확률, 어떤 게 더 클까요? 저는 상대가 무조건 수비를 하더라도 계속 공격을 하고 뭐 골대 안에 그냥 킥을 때려놓고 하든지 어떤 계속 측면에서 크로스를 하든지 계속 공격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전 그게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란이랑 그 잉글랜드가 했는데 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잉글랜드 선수들은 자, 아무리 내려쓰고 하더라도 주고 들어가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대놓고 막아도 골을 먹혀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상대방이 엄청 그 수비 형식이 처음부터 완전 똑같지 않지만 내려서는 팀한테는 측면 그러니까 뭐 3백, 5백 쓰는데 측면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근데 이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차이는 뭐냐면 잉글랜드는 측면을 쓸 때는 측면에서 볼을 받으면 그 안에서 부분 전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선수가 뛰어 들어간다거나 거기서 뭔가 3자 패스가 있거나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측면에서 좋은 장면이 나올 때는 잉글랜드와 비슷한데 좀 대부분 그냥 뭐 처음부터 사이드로 때려놓고 사이드 선수가 받아요. 사이드를 이용은 하지만 근데 거기서 사이드 선수가 그냥 1대1을 해요. 1대1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냥 크로스 올리는 거.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비 선수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잉글랜드 같은 친구들은 뭐냐면 측면에서 사이드가 받으면 뭐 미드필더가 측면을 빠진다든지 뭐 공격수가 또 빠져준다든지 뭐 케인 같은 선수들이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우선은 빌드업을 하면서 가운데로 계속 주고받고 해요. 예,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전하게 측면을 벌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상대 선수가 있어도 주고받고 해서 가운데를 계속 시도하다가 그러면 수비수가 가운데를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측면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크로스를 올려버리면 이 수비 선수들은 처음부터 수비 지역 그 가운데 쪽에 멈춰있던 게 아니라 뭐 가운데서 뭐 멈췄다가 수비 지역으로 뒤로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를 하는 상황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비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사이드로 와가지고 크로스
이러면 상대방은 가운데 인원수가 많아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저희가 뭐 상대방이 우루과이가 저희를 상대로 엄청 내려쓰진 않겠죠. 대한민국이 이제 공격 선수도 좋고 이제 하는데 그런 선수를 갖고 엄청 내려서서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겠죠. 뭐 그리고 뭐 엄청나게 완전 앞으로 가서 압박할 땐 하고 안 할 땐 좀 밸런스를 잡고 할 텐데 우루과이가 경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우루과이의 우세를 많이 점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루과이가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저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예전에는 생각보다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선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죠. 뭐 해외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선수들이 우리가 2명이면은 우루과이는 한 3-4명 되겠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전력 차이가 난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저희가 세트피스로 해서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축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분석팀도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개인 분석을 다 했을 거예요. 뭐 전체적인 분석은 했을 거고 우리 팀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상황상에 따라서 대처하는 거니 감독이 아마 전술을 내릴 거고 개인 분석을 많이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몇 골 넣고 이런 거는 정보고 이 선수가 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확률이 많고 이렇게 쳤을 때는 위협적이고 뭐 이런 행동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괜찮다 해서 이런 쪽으로 좀 몰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분석을 하긴 하는데 이제 경기가 시작돼서 1대1 그 선수랑 내가 1대1로 만났으면은 그걸 알고도 막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면 신체적이나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데 음바페 선수 1대1 해서 뭐 빠르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치고 달리면 못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그런 상황을 좀 안 주게끔 운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렵거든요. 경기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지점에 공이 똑같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선수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축구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월드컵이고 월드컵에는 이제 누가 이길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뭐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날 컨디션은 또 컨디션이 좋은 팀이 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조금 기대가 되죠. 왜냐면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름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수비적인 게 좀 많이 문제인데 수비 문제는 상대가 잘하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상대가 안 풀리면은 수비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걸 못하면 안 되죠. 의사소통이나 그런 콜플레이 같은 걸 잘한다면 내일 경기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를 보고 뭐 경기 영상을 쓸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다른 분들은 이 경기 영상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PPT로밖에 못 하는데 좀 특징적인 게 있거나 제가 좀 요거는 좀 말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